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8월 23일 오전 5시 25분입니다. 어제 방송 제대로 보셨으면 또 오늘 뉴스를 또 드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 보시는 시간대가 아무래도 저녁 시간이 많이 되시다 보니 못 보셨는 분들도 많이 계시실 거예요. 뉴스가 쐈습니다. 쐈고요. 저는 이제는 뉴스를 보내줄 생각입니다.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한 3,000원, 4,000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무리해서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네, 잘 가라. 많이 먹었다. 아쉽네. 좀 그렇게 조금 꾸준히 들고 있었으면 더 많은 수익을 가져왔을 텐데, 그죠? 뭐 많이 갔을 텐데 지금 뭐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이제는 이제 뭐라고 할까, 코딱지만큼 담아놓고 그 코딱지만 가지고 가는 거죠. 뭐. 사람 욕심이 원래 이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기회는 계속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이런 거 아마 좀 더 갈 것 같아요. 더 갈 것 같지만 이제는 제가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권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아마 이제 8월 한 중순, 9월 중순 정도 되면 뉴스는 다 팔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한 보름 정도 남았죠. 그죠? 보름에서 한 20일 정도. 자, 시작할 게 앞서서 뉴스도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치우님 사이트 역시나 들어가 보는 게 좋겠죠. 네, 카페. 네. 월요일 경제 뉴스. 그래, BSI 기준 못 미친 외환 보유액, 그죠? 지금 외환 보유액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제조업 전망 넉 달 연속 암울하다. 반도체 업종 경기는 업종 중 최악. 작년에 반도체 업종이 뭐 좋다 하면서 난리쳤던 그런 주식 투자 자칭 전문가분들 지금 다 싹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반도체 별로 좋지 못할 거라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반도체 아직도 우리나라가 거의 최강국이긴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최강국이긴 합니다만 중국의 기술이 계속 따라오고 있고요. 원자재가 중국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중국에 의존되어 있는 무역 시스템을 좀 더 잘 다변화 시켜서 해야 되겠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미국이 참 야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나쁘다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중국도 마찬가지, 러시아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은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정치의 비밀이 많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반도체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서 좀 이제 조심스러워지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가 아무리 고평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죠? 코픽스 금리 계속 치솟는데 안신전환 대출로 갈아탈까 얘기 나오고 있고요. 공동점포도 여수신 모두 가능 금융사각지대 모두 없앤다. 2분기 실적 시즌 마무리 상장사 목표가 내리막이다. 역대급인 투자할 이유가 없죠. 일학개미 우르르르. 일본 거 나쁘지 않습니다. 일본 쪽 나쁘지 않다는 말씀 예전에 들었었던 것 같고, 현대차 3년새 중국 직원 27% 줄였다. 삼성전자 현지 보험 매출 13% 뚝. 현대차 로보틱스 내 3년 점점점점 집값 떨어진다. 전무후무 거래 병행하기 시작됐다. 아직 멀었어요. 네. 이거 신도시는 이용당했다. 분달상 아까 아파트값 1억 하락 나오고 있네요. 자, 환율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제가 환율을 1340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었고, 조금 더 가면 50원 정도 이렇게 예상했는데, 지금 생각보다 한국 환율, 그러니까 환율이 좀 더 오를지도 모르겠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이유는요, 한국의 외환보유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외환보유고가 그렇게 안정적이지가 못하다. 이게 저는 이제 죄송합니다. 정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외환보유고를 너무 많이 써왔어요. 외환보유고를 이제 GDP 대비 그러니까 외환보유고 절대량은 괜찮은데 그 빚이 너무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부채를 급격히 늘리면서 차관을 급격히 땡기면서 그것에 대한 외환보유고 부분이 굉장히
적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외환보유고는 그대로인데 대출을 오지게 땡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이거를 이제 달러를 막아보겠다고 설치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어쨌든 고평가되면 될수록 우리는 또 나중에 또 큰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뭐 코인이나 주식 시장은 뭐 나쁘지 않은 가격대를 버티고 있으니까요. 네. 가구 소득은 늘었지만 하위 20% 절반은 적자. 그렇죠. 저는 가계 소득이 줄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어서 이번 때 정산을 해보니까 그냥 대기업의 대리 정도의 월급은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참 열심히 매매를 하고 뭐 단타를 쳐서 그걸로 돈을 땡기면서 또 생활비를 보태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장이 좀 좋아가지고 단타를 매매를 하면서 그래도 잘 관리를 하면서 또 이제 수익이 또 증가를 했었지만 저희 자영업자분들, 저도 자영업이잖아요. 자영업자분들 정말 힘듭니다. 뭐 장난이 아니에요. 늘어도 적자인데 자영업자분들 지출이 더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경기 침체가 어떤 느낌이냐고 말씀드리면 과거에 우리 IMF 때랑 좀 비슷한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뭐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먹고 살기 힘든데 투자가 뭔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장 내가 먹을 때 쓸 돈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투자 상사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그때가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알뜰살뜰 모아두셔야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거니까 좀 잘 버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기는 내년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되겠고요. 네, 금리 높죠. 지금은 이제 대출금리도 높고, 저희 친구들이 이제 제가 차 산 시기를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제가 딱 이제 자동차 금리 2점 몇 %로 해서 샀었는데 할부로 잘 샀다고. 지금은 하이브리드의 가격도 너무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 지금 와서 그러니까 모든 제가 가게 약간 미리 예상을 좀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좀 견적을 보고 그런 게 경향이 좀 있는데 지금은 전기차 사지 마세요.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전기차 살 때가 아닙니다. 너무 비싸고요. 그리고 관리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유지비조차도 이제 많이 그러니까 그렇게 적게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성수기 때 충전 한번 가면 몇세 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기차보다는 그냥 좀 저배기량의 그냥 휘발유 차량으로 좀 버티시다가 2025년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 전기차를 사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이브리드도 지금은 제가 권장을 드리지 않습니다. 아마 내년이 넘어가게 되면 하이브리드 혜택도 없어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뭐 하이브리드 주차장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하고 좋았지만, 아무튼 하이브리드 사실 그 나중에 고장나는 부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잘 고장나지 않지만 그런 나중에 보증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소모품들은 평생 보증이 아니라 또 관련 부품들은 또 그냥 3년에 그냥 기본 그 보증 그런 것들도 많거든. 그래서 하이브리드도 지금은 좀 크게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고, 하여튼 뭐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은 좀 사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저는 이제 가장 권장드리는 차량 SUV 중에서는 이제 뷰티풀 코란도 사회 초년생분들에게 중고 그 차가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타보면 좀 생각보다 편하고요. 또 야무지고 안 실내도 넓고 굉장히 괜찮습니다. 지금 티볼리랑 저기 지금 그 뭐냐 이거 누구지? 그래서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쌍용 신차는 큰 차였거든요. 그게 굉장히 괜찮다. 그 정도. 네. 일합개비 자 우르르르 많이 싸졌으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쵸? 네. 그런 부분이고요. 인플레 감축법 현대차 울지마 테슬라 재무 놓는다. 미국 증시 떠나는 중국 기업 에너지 상고선 항진 자진 상패 수준. 자
제가 중국 증시를 봄, 이른 봄에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는 중국 증시 안 볼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빠지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요, 지금 기업 부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그걸 노리고 계속 중국을 쑤시고 있는 중이에요. 돈으로. 미국이 과거에 돈으로 중국을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번 했는데, 아직도 중국이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잠시만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실시간 상담을 좀 소통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됐네요. 네. 공으로 공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잘 안 빠지고 있죠. 그래서 계속 공격을 할 겁니다. 왜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 패권국의 지위를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고, 왜냐면 세계 패권국의 지위라는 것이 당연하게 뭐 여러분들 우리 남자분들은 뭐 군사력 그런 것들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국이 잡고 있는 게 돈입니다. 돈, 달러를 잡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잡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GDP 2위죠. 뭐 평균 GDP는 한국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우리나라의 30배니까 전체 GDP가 2위란 말입니다. 미국은 그냥 개인 GDP 자체가 엄청나게 높고, 근데 이제 중국이 만약에 평균 GDP가 15,000불까지만 올라가게 돼도 미국의 GDP를 따라잡아 버려요.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불편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미국이 중국 계속 견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계속 올라가네. 3천 넘어가면 대충 팔아버리세요. 네.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견제할 수밖에 없는 부분. 그래서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한국만큼 고령화가 심각하거든요. 한국보다 더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공 세대가 이제 일을 못 하고 있고 코로나로 지금 흔들리고 있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생된 중국이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뭐라고 할까, 이거는 그냥 한 가지 그냥 가능성입니다. 코로나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그걸로 반사이익을 많이 본 나라가 미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전쟁도 그렇고 그 미국이 굉장히 뒤에서,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나라의 뒤에 있는 돈을 가지고 노는 존재들이 혹시 일루미나티 이런 데 들어보셨죠? 그런 이제 미연준과 관련된 나라들이 뭐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시나리오가 미국으로 이득적으로 돌아가고 있거든. 그래서 돈을 지배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기 때문에 중국에서 지금 뭔가 1대1로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벌이면서 중국의 위안화를 계속 이제 퍼뜨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대립적인 거고, 전면전을 붙으면 당연히 중국이 지겠지. 하지만 러시아도 마찬가지 그런 관점에서 이제 가스를 기반으로 해서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를 잡기 위해서 지금 강력한 인플레이션을 각오하고도 그 즉시로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 미국까지. 그래서 지금 돈의 금융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융전쟁에서 뭔가 이제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실제로 정말 물리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말이 좀 길어졌는데, 중국은 지금은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조금 곤란하고요. 중국이 지금 생산국으로서의 강국이었다가 지금 이제 기술국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단계인데, 지금보다는 일단 내년에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중국과 이제 그런 전쟁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어느 시점에서 서로 합의를 볼 때가 올 겁니다. 어느 정도 서로 조금은 합의 볼 만한 그런 시기가 올 텐데, 그때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가 언제라면, 저는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뭐냐면, 미국에서 중국의 상승을 되게 불편하게 여기지만, 반대로 말하면 미국이 미리 이제 저평가된 중국 주식들을 이제 다 좀 우리 IMF 때처럼 다 좀 뽑아 먹고 미리 매수를 해둔 상태에서 상승을 시켜버리면, 그렇게 해서 중국을 이제 보내버리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세력질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부종 그 주식 시장을 떨어뜨려 놓고 미국 애들이 또 그 월가나 이런 큰 돈들이 막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떡상시켜서 이제 미국의 그러니까 중국의 GDP가 올라간 상태에서 중국 사람들이 이 주식에 관심을 가져서 많이 물리게 만들면 인간들을 그걸로 해서 뭐라고 할까, 희생양으로 해서 팔아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런 관점 속에서 내년쯤 한번 내년쯤 한번 보시면 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지금 그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길어졌는데 하여튼 그 한쌤의 관점은 좀 그렇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되겠고, 한국 전기차 미국 보조금 제외, 박진 미국의 쟁제 제기, 이거 뭐 당연히 미국 제외해야 되죠.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하는 게 정말 재수가 없어. 짜증나.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요, 대놓고 지랄을 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나요. 화가 나. 그러니까 얘들은 하면 안 될 짓을 하는 건데, 미국은 얍삽하게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적당하게 자기 공격을 믿고. 이게 지금 바이든이 재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될 거 바이든이 될 거다라고 하고,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바이든이 뭐 친중이니 뭐니 이러면서 사람들이 난리를 쳤었잖아요. 싹 들어갔죠.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중국이 더 힘들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딱 그렇게 흘러가잖아. 얍삽 해가지고. 그죠? 아무튼 네, 요것도 해결되기지.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별 볼 일 없다라고 느껴졌던 게 요런 것들도 아마 잠재적으로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로봇 사업이 좀 발달이 돼야 될 겁니다. 로봇 사업이 좀 발달이 돼야 아마 좀 괜찮은 그런 흐름이 등장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쵸. 이것도 그렇고. 네. 뭐 핸드폰도 저는 옛날 게 더 좋아요. 저도 지금 노트 20 울트라를 쓰고 있는데 폴드에서 뭘까? 그 펜을 내장시켜주지 않는 이상은 넘어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국내 OTT 한 곳도 흑자를 못 냈다. 흑자는 남는 게 없다. 제가 OTT를 안 쓰다가 써봤는데 그래도 넷플릭스가 최고 나은 것 같아요. 네.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집값 더 떨어진다. 전무후무 거래 비용이 시작됐습니다. 부동산 작년부터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정신 못 차리죠. 그죠? 오늘 또 제가 칠님이 또 영상을 또 올려주셨던데, 지방의 완전 시골 도시는 사라질 겁니다. 네, 사라질 거. 유령 도시 될 겁니다. 유령 마을 될 거. 그래서 지방들이 지금 이제 대도시들과 연결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예 지방 가셔가지고 뭐 뭔가 하시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집 사실 때 꼭 보셔야 되는 거, 제가 이 집 살 때 가장 중요하게 봤던 이유가 뭐냐면 병원이었습니다. 큰 대형 병원이요. 그러니까 5층급이 아니라 이제 그래도 뭐 대학병원급은 되게 큰 거고, 뭐 파티마 병원 들어보셨죠? 파티마 병원이라던가 성모병원 정도 급이 되는 병원이 근처에 있으시는 데서 잘 사세요. 앞으로 우리 고령화 사회가 던져 지배되면, 그리고 이제 외과 의사들도 부족해지고, 지금 외과 의사 좀 짜증나는 그림인데, 의사들이 외과 의사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대접도 그렇고 맨날 다 그냥 성형외과가 가장 좋고 맨날 그렇잖아. 산부인과도 별로 없고 그냥 외과도 없고 정형외과도 없고, 그러니까 다치면 이제 골로 가는 거예요. 흉부외과는 더더더욱 없고. 이게 미래 사회예요. 다 겉멋만 들어가지고 돈만 벌 생각만 하고, 우리 그 의전 가가지고 뭐 도덕성을 택하는 게 아니라 전부 그냥 지식으로만 평가를 하잖아요. 나 몰라 하는 거지. 분명히 이거 나중에 큰 문제 생길 거거든요. 진짜 심각한 문제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형 병원 있는데 사시고요. 그리고 서울의 집값은, 저는 서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서울 사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로서 서울을 별로 매력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히려 세종시를 더 지금 매력적으로 본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세종시를 매력적으로 본다는 건 당장의 가격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서울이 너무 노후화되고 시스템적으로 이제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아마 행정소도 이전을 진행을 하면서 세종시나 이제 충청권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25년 정도의 세종시로 이사를 가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아산시나 세종시 쪽으로. 그러니까 서울은 생각할 거는 많겠지만 지금같이 막,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뭐 하여튼 그 정도. 어쨌든 뭐 세종시 서울이 죽나는 그런 말은 아니고, 서울이 지금은 이제 거의 고점 상태다. 어차피 인구가 줄어드는 마당이니까 그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대도시를 킥바드로 이제 연결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설픈 데 가가지고 집 사가지고는 진짜 건축비도 못 받을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막 함부로 사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 보고 사셔야 됩니다. 이제 한국도 부동산 불패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말하기가 조금 불편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지금 현재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꼬라박고 있잖아요. 주식 그 집값이 서울에 이제 20억 정도 되는 아파트들, 특히 10억 넘는 아파트들, 보통 우리가 이제 사회 초년 결혼 초년생분들 결혼하고 이제 서로 살려고 했던 분들 부부 도합해서 한 1억에서 2억 정도 모아놓고 30대 초중반에 가정을 하고 부부 합쳐서 성실한 부부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또 우리 말하는 뭐 그 여자분들은 남자가 뭐 최소 이 정도 있어야지 그런 개념이 아니고 둘 다 열심히 성실하게 모아서 여자분 뭐 여러분도 한 5천 이상 남자도 한 5천 이상 이래가지고 1억에서 많게는 한 2억까지 모은 집안들 정말 열심히 모아야 이걸 모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1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3억 정도 가지고 결혼생활 시작하는 게 일종의 은수저잖아요, 솔직히. 그쵸? 요즘 이런 거 잘 없잖아요. 지금 제 주변에만 봐도 이렇게 3억 갖고 시작하는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이 사람들조차 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게 되면 7억을 빌려야 됩니다. 직장 대출, 뭔 대출. 근데 집값이 3억 빠져버리면 박살 나는 거예요. 진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조차 되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분들이 버티다가 터져나갈 거야. 못 버티겠다. 그래서 뭐 그 약간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이 지금 코인 시장 와서 또 날려먹고 대출로 돌려먹고 하다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예전에 얼마 전에 그 누구 있었잖아요, 그죠? 차도 막 아우디고 막 다 좋은 차 타고 다니더만 그 다 할부 아니겠습니까? 애는 문제의 잘못이요, 그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안타깝겠지만 내년에는 더. 그래서 그때가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네. 뭐 생각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세금 폭탄 터뜨리겠죠. 잘.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 부동산 정책만큼은 제가 욕을 한다는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정치권 뭐 친중 정책 다 이해합니다. 왜냐면 정치 성향이니까. 하지만 이 부동산 정책만큼은 제가 아무리 봐도 일부러 올렸다고 생각밖에 되지가 않아요. 일부러 올렸다. 왜냐면 거래세를 줄이고 양도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올려야 빨리빨리 퍼져요. 맞죠? 근데 양도세로 쳐 올려버렸거든, 이 새끼들이. 그럼 세금 걷겠다는 말밖에 없는 겁니다. 일골 올려서 세금 많이 걷고 물가는 막 집값을 올라도 남는 사람은 집주인은 아무것도 못 벌고, 그죠? 세자도 이 오른 것 때문에 월세는 올라가고 나라만 돈 벌겠다, 이 마인드였거든. 딱 봐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건 이견이 소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지고 있는데 세금 많이 걷겠네요. 빡세죠. 강남 꼬마비들 불패라더니 감리인사 생각을 못했네. 아이고. 여러분들 지금 적금금리가 4% 나오고 있죠. 지금 적금금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10억을 투자해서 월 한 5천이 나오게 되면 이거 손해입니다. 이거. 그래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리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는 별 의미가 없죠. 맞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부동산 사업을 하실 거면 저는 그런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외노자들이 많은 거 아는 거 있죠? 외노자들이 많은 곳에, 그러니까 좀 약간 변두리인데 공장 옆에 외노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평택이라던가 그런 쪽에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한 6, 7천대 나와서 월세 한 40 받을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좀 있거든요. 요런 것들을 노려보시는 게 또 나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4, 50, 많게는 50까지, 옵션 붙여서 50까지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한 40 정도 잡으면 되잖아. 6, 7천에 사시면은 이게 한 달에 5천 가까이 되니까, 뭐 이것저것 떼고 하면 한 4천 남겠죠? 그죠? 그러면 4천 남으면 그래도 한 7, 6, 얼마 정도에는 한 5% 이상은 되잖아요. 그죠? 10% 가까이는, 10%까지는 안 되고. 400이죠. 죄송합니다. 400. 요 정도가 가능하겠죠. 요 정도. 그래서 뭐 저는 그런 생각 합니다. 뭐 나중에, 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겠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환율부터 봐야겠죠. 환율을 제가 1340원 정도까지 본다고 하고 거기서 꺾일 거라고 보고 떨어질 거라고 보시고 배팅하신 분들은 고생 좀 하실 것 같아요. 좀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만 이걸 떨어질 거라 예상하고 막 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현물 투자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다 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올려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2080원 정도까지 오면 다 판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다시 상승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도 좀 드렸었던 것 같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여기 볼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너무 심리치 않으셔도 되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막 남에서 돈을 가지고 뭐 선물처럼 매매하시는 분들은 힘들 좀 있겠는데 어떡하지? 아무튼 뭐 단기적으로 한 요 정도는 오겠다, 그쵸? 한 39에서 한 뭐 정도까지는 오겠지만 많이 빠지게 되면 여기까지는 빠지겠나 싶은데, 이게 9월에 그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나야 아마 방향을 좀 결정할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뭐 방향 결정이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한국 이자가 미국 이자보다 지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급락까지는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원화가 지금 파워가 약해져 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 달러는. 그리고 지금 일본도 지금 나름대로 좀 선전을 하고 있어요. 엔화가. 그쵸? 엔화가 지금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제 지금 빠져 꼬라박 말했네. 요도 뭐 원화에 대비해서 지금 요게 그 엔화도 선전하고 있는 부분이었었고, 요때 우리가 일본화 괜찮다 했잖아요. 그죠? 엔화. 아무튼 조금 고생을 조금 하셔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좀 되네요. 그리고 자, 기름값은요, 지금은 아주 약한 반등세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긴축 재정 속에서 기름값도 아껴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뭐 겨울이 되면은 이제 기름값 좀 많이 들겠죠. 사실 그 상식적인 생각하면 되잖아. 그쵸? 가스도 많이 들 거고 난방도 많이 들어갈 거니까 아마 가스값이 조금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시아에서 그걸 벼르고 있겠죠. 그쵸? 하지만 그게 뭐 쭉쭉 올라가기보다는 한번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져주는 정도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대략적으로 그래요. 네. 나스닥 좀 아까워요. 제가 숏을 여기서 박았는데 너무 빨리 청산한 게 아닌가. 쭉 지나고 나면 아깝죠. 실제 한 300포인트, 400포인트가 넘는 하락이었는데, 이 정도면 마이크로도 한 300만원대 정도 되거든. 근데 좀 아쉽네요. 어쩌겠어요. 제가 간땡이 그거밖에 안 되는걸.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도 같은 모양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나스닥과 이더리움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빠지고 있고, 그래서 마스닥이 이제는 뭐 어제가 정도 되나? 아직까지는 크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데, 여기 지금 그 배율이 나올 겁니다. 네, 1이고 0이고, 그래서 아마 요 자리 일단 12,700에서 12,300 사이에서 400 정도 사이에서 한번 약반등이 등장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돌려주는 그림이 나오든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일단 싶고요. 어쨌든 브레이크를 이번 주정 때 한번 들어주면서 비트코인도 살짝에 대한 반등을 한번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다시 빠지면 좀 12,000, 한 400, 500 정도에서는 또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 그쵸? 요 그림 해서 요렇게 해서 쌍봉 찍고 빠지는 그림. 요 쌍봉이 어디까지 갈 건가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8월 하순, 지금 8월 하순입니다만 아직은 조금 기다리시고, 이오스를 좀 추천을 드렸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깨에 짐을 좀 내려놓겠습니다. 그 이오스는 제가 한쌤을 계속 이번 달에 계속 지난달부터 이오스 노래 불렀거든요. 그죠? 이오스 노래 불렀거든. 그지? 많이 드셨을 거예요. 뭐 못 먹으면 바보지 뭐. 어쩌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빠지게 되면 요때는 제가 다시 한번 요 반등 이후에는 제가 아마 다시 한번 숏각을 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숏을 각을 이번에 세게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숏각을 보든지 아니면 인버스 투자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빠지면은 그냥 만약에 바로 이렇게 빠져버리면 저는 여기서는 제가 숏을 받고 들어갈 자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조건이 딱 부합할 때만 선물은 포지션 그때만 합니다. 쫄려가지고 그래요. 이해되시죠? 네. 자,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오스가 참 지랄 같은 놈이라고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이오스를 자꾸 말씀드린 이유는 이번에 사실상 반등의 대장주격이에요. 대장주격이고, 이더리움 클래식 다음으로 아마 많이 올랐을 겁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1등일 것이고, 이더리움 클래식 지금 사면 안 됩니다. 제가 머리에 총 맞았습니까? 이걸 왜 삽니까? 라고 말드릴 정도 강력하게 발성을 드렸거든요. 사시면 안 되고, 지금 이 부분들에서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근데 이게 반등, 약반등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다시 빠졌으면 좋겠어요. 자꾸 말씀드리는데, 빠지면 진짜 속 편해지거든요. 정말로요. 이게 그래 되면 이제 여기 이때는 뭐가 되냐면, 경기 침체 시나리오에서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흐름이에요. 이 그림이 나오면. 여기서 그림이 이제 거래량이 쫙 들어오면서, 여기서 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진짜 매력적인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나서 한번 이렇게 딱 올라가주면은, 와, 이거는. 근데 요 그림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요 정도는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제 이 가격대는 사실 조금 힘들지 않나 싶긴 한데, 아직도 희망은 버리지 마십시오. 희망은 있습니다. 물리신 분들도 버티셔야 되지. 뭐 방법 없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대응이 여력이 없는데 고점에서 함부로 막 먹으려 하지는 마십시오. 하지만 이 영역 자체는 시간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고, 아무튼 요 그림이 나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살짝 더 빼고요. 살짝 더 빼서 탁 치고 빵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네 번째 돌파가 그려지거든. 이 길을, 입말을 넘어가는 거라고, 얘를. 이 긴 추세의 길을 넘어가는 게 되는 거야. 비로소 이때가 우리가 좀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 차락의 흐름이 끝이 나는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반등도 사실은 요 규모에서는 끝이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해봤지만, 일단은 옆으로 접속파 붙는 형태로 진행이 되면서 아직은 한 번 더 하방을 볼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아직도 계속 말씀드린 하방이 좀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 하방을 볼 때 알트를 동반해서 다시 폭락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순환매 형태가 중지되면서 알트코인들 가격을 버티는 흐름이 나오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이오스는 이제 가격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한번 나중에 이제 쿵 하면 그때 올라갈 때 이때가 맛있는 알트들이 좀 있을 거고요. 염두를 하고 계시고, 작은 흐름에 있어서는 뭐 딱히 뭐 말씀드릴 만한 그런 흐름까지는 아닙니다. 작은 흐름에서는 이제 살짝 한 번 더 살짝 정도 더 빠진 정도 흐름에서 이제 살짝 약반등이 등장하게 되면 요 정도 모습 등장하는 정도가 생각이 해주겠고, 달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뭐 8월 안에 9월 넘어가면 안 됩니다. 8월 중으로 한 2만 달러 전후에서는 단타를 한번 노려볼 수도 있지 않나, 요 정도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단타는 단타예요. 계속 말씀드려야 돼요. 단타라는 표현을 씁니다. 장투는 자꾸 말씀드리자면 내년이에요. 단타인데 자꾸 단타 안 하고 장투하려고 하지 마. 장투하려고 한 5년 보려고 하면은 적은 비중으로 천천히 모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오스 오늘 공부방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시간 제가 매수하는 걸 보여드렸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시 다 팔아버렸는데 또 많이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주려고요. 여러분들, 저희 구독자님들, 저희 공방 회원분들 수익 많이 가져가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저는 그걸 만족하고, 저도 사실 요번에 목표 수익량을 넘어섰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좀 고생해주신 분들께 좀 더 보내드렸습니다. 왜냐면 진짜 밤낮 없이 고생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제가 조금 보내지 말라라고 말씀드렸고, 공방 노크 하셨던 분들 많이 보고 시고는 부담스러우니 나가셨는데요. 제가 첫 겨울에는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한 두 달째 넘어가게 되면 확실하게 부담을 줄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크하시고, 또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또 이걸 내가 사정이 이렇다, 근데 좀 줄여주면 안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주세요. 공부 어설프게 할 거면 아예 초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자, USBTC 제가 요거 또 말씀드렸죠. 요거 제가 900 얼마였나요? 제가 요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이거 얼마였지? 제가 단기적으로 900
딱 지금 그인 것 같아요. 그죠? 잘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 정도까지 금액까지도 말씀드렸으니까 뭐 이제는 알아서 하시겠지. 그쵸? 더 가는 것도 더 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지금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팔아야 돼요? 다 지금 사야 돼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제가 권장 드린 건 여기서부터였습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권장 드렸기 때문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적당히 파시고 반 정도는 파시고 남은 것만 들고 가십시오. 그죠? 이게 더 나와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목표치는 얼마 정도 되려나? 한 1200 정도 되겠네요. 그죠? 1200 정도. 1200 갈 것이다? 아니요. 간다면 그 정도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손절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 매수하기는 권장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아까우시면 정찰 정도만 하시고요. 왜 여기서 돌파하는 순간 액션을 취하는 거고 눌림목에서 액션을 취하는 거지 왜 이런 꼭다리에서 액션을 취하려는지 몰라. 이거 지금 거래량 들어오는 거 보십시오. 제정신 아니죠 전부 다 이거. 더 가도 이렇게 하시면 한 방에 골로 갑니다. 이게 더 가서 봐라 내가 1200 간다 그랬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도 이게 한 번 틀렸을 때 골로 가는 매매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영상 올려드릴 때 초보자들이 그런 잘못하는 그런 것들 얘기 드렸잖아요. 하셔는 안 된다고. 고수와 그 초보의 차이 한 번에 올인을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뭐 됐고 그냥 이만큼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그렇죠. 이제서 거래가 막 붙고 있다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 생선들이에요. 생선들 생선. 생선들이라 이거 생선이 물타기하고 왔자 있잖아 이것들 지금 제정신 아닌 거지. 6만원에서 지금 45,000원 됐어요. 30% 넘게 빠졌어요 지금. 이거 어떡할 건데요. 여기 분명히 고점 신호 줬거든. 거래량 터지고 추세 약해지면서 거래가 줄어들었네. 맞잖아. 이런 거 보면서 속 터져 죽겠어요. 일산 반복이야 이게. 이런 애들이 이제 우리 먹잇감인 거예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그냥 느긋하게 내년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보세요. 이거 반복되면 안 돼요. 이었을 때 이제서 거래가 붙고 있어요. 제가 여 밑에 있을 때 제가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아니더라도 이게 이제 뭐 그 뭐라고 할까, 여러분들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닥에서 이렇게 유턴해서 돌리는 그런 그림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놓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요령들 중에 하나인데 거래가 점점 이렇게 지켜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을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승률이 나쁘지 않을 겁니다. 무조건이라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신호 중에 한 개입니다. 아시겠죠? 자, 뭐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하셨던 분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인데, 볼린저 밴드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공부방처럼.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사실 좀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단호하게 딱 하나다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이 볼린저 밴드는 요 중심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를 활용해서 신뢰 구간을 설정한 거예요. 여러분 고등수학이 이런 모습 보여주신 적 있으신가? 이렇게 기억나시려나? 이렇게 해서 신뢰 구간 이렇게 딱 잘라준 거예요. 요걸 옆으로 쭉 돌려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딱 그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딱 잘라서 요 교재에서 요 95% 신뢰 구간을 표현한 게 이 볼린저 밴드 라인이에요. 여기는 이제 95% 라인 요 정도 되는 거고, 좁죠. 표준 표시가 좁아지고 표준 표시가 넓어지고 이 차이인 거예요. 그 값에 따라서.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활용을 할 적에는 우리가 고평가 저평가를 활용을 하는데, 고평가 저평가를 활용할 때는 밑에 있냐 위에 있냐를 기본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으면 저평가 반등하죠. 어때요? 떨어지죠? 반등하죠? 중심선에 밀려서 반등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저평가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싼 가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비트코인을 말할 때 비교적 저평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싸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면 이 기준을 매기는 게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매기거든요. 가격적 지표가 비싸냐 싸냐를 알려주시는 가장 좋은 지표가 볼린저 밴드인데,
이 가격을 기준으로 싼 가격이긴 하지만 이 기준 가격이 계속 싸지고 있다는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싸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린저 밴드를 볼 때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고평가 국면에서 저평가로 서서히 밀려 들어갈 때는 절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이나믹 안님께서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샌드박스 같은 경우 여기서 사는 건 이건 저 제정신 아닌 거예요. 언제는 팔아야 되냐면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왔을 때 다시 이때는 무조건 파셔야 돼요. 상식적인 성장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500원짜리가 만원이 됐네요. 20배가 올랐어요. 계속 갈 것 같으세요? 가도 건드리지 마세요. 이게 님 거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 500 볼 것 같거든요. 샌드박스 500원 볼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말 하죠. 500원 오면 뭐 사든지 말든지. 안 건드려요. 왜?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쌀 때는 애초에 건드리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볼린저 밴드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요 뒤에도 막 올려주셨는데, 뭐 샌드박스 일봉 보시면은 일봉상에도 살짝 이게 지금 여기도 일봉도 같이, 그러니까 요 구간이 주봉도 고평가, 일봉도 고평가, 월봉도 고평가 자리니까 절대 사면 안 되는 구간이에요. 지금은 요런 구간들은 도전해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왜냐면 주봉상 저평가 국면에서 우리가 일봉상 고평가 국면이라는 것 때 경우상 경우에 따라 도전해볼 수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좀 기술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좀 내공이 좀 필요하고, 그죠? 아마 요런 것들 요 추세 꺾일 때 팔아주시는 게 좋겠고, 어쨌든 그런 필요한 부분이고, 나중에 뭐 바닥을 좀 다지고 이렇게 이런 모습이 등장하게 되면 이때 노려보시는 게 좋겠죠. 다시 넘어갑시다. 네. 여기도 보시면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S5도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추세가 강해졌다가요, 이렇게 눕는 모습 보이죠? 여기 대표적으로 엔딩 다이고널 형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파의 형태를 많이 띠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 오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일 때는 사시면 안 돼요. 볼린저 밴드 이렇게 될 거거든. 빤해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 볼린저 밴드 올라왔던 것들에 대해서 지지 반등을 보여주는 곳이고, 여기서는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짐작하는 게 아니라, 일단 반등, 제가 기술적 반등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일단 반등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고, 출발하려면 볼밴드 다시 수렴시키고 중심선을 끌고 올라가는 흐름이 돼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죠. 이런 뭐 S5, 그렇죠? 네. 좋은 모습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열심히 하시네요. 네. 저희 공개방에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답변 드릴 거예요. 자, S5죠. 자, 이런 모습이 괜찮은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괜찮으니까 수렴을 한 상태에서 지금 뚫었는데, 지금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아직 올리지는 못했죠. 그러면 나중에 갔다가 다시 돌파는 이때가 진짜 매수 타이밍이에요. 요 눌림 보고 도전해볼 수는 있으실 거고, 그러면 이게 중심선 타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타고 그때 노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여기서 샀다면 비중을 살짝 줄여주는 정도가 좋겠고요. 어쨌든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아까처럼 이런 모습 발산된 상태에서 이렇게 고점을 찍는 게 아니라 바닥을 이렇게 다지고 돌리면서 수렴된 상태에 돌리는 게 그나마 이게 첫 번째 매수 시그널이 되는데, 근데 매수 타점으로서는 매력적이지는 않아요. 매수의 시그널은 맞지만, 그러니까 보여주고 나서 눌림목 보여줄 때 한번 도전해보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뭐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럴 때는 나쁘진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눌림목이 나오고 나서 더 깨지기도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 시간이 해결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평들이 위에 좀 많아가지고 조금 찝찝하긴 합니다. 나중에 이평들이 바닥에서 다 다지는 모습일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겠죠. 그래서 다이나믹님 나중에 보셔서 도움이 좀 되셨으면 또 답변 한 번 주시면 또 힘이 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항상 신중하게 하십시오. 신중하게. 뉴스는 또 한번 위에서 슈팅을 주고 지금 조정세를 또 빠지고 있는데, 한 번에 죽진 않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왜냐면 하드포크 일정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 죽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제가 즐겨 쓰는 말 있죠. 즐겨 쓰는 말이 뭐고,
이제는 우리의 목표가인 3,000원이 거의 다 와가고 있습니다. 물론 3,000원을 넘어서 여기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넘어가기 좀 힘들지 싶어요. 제 생각 5,000원을 크게 넘어가긴 힘들 것 같은데 지금 두 개수 2배잖아. 그죠? 넘어가기 좀 힘들지 싶은데 지금도 굳이 따지자면 한 6대4 정도로 매수가 우위에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제는 놔줄까 싶습니다. 이제도 놔줄까 싶고 제가 또 하나 고백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니야 그건 말하지 않을게. 아무튼 또 이래놓고 내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이면 철저하게 단타로 접근하거든요. 철저하게 단타 접근합니다. 근데 지금 단타 신고는 나오진 않은 상태라서 그래요 뭐. 네, 아깝다. 여기 내가 이쯤 팔아버렸는데 3파 형태 좀 뛰고 있어요. 조금 그렇네. 뭐 안 오면 말지 뭐. 그죠? 그래서 마셨었던 분들 적당히 팔고 들고 계시면 되고 뭐 아까우신 분들 정찰 정도 보십시오. 정찰 정도. 지금 와서 사겠다는 건 좀 안타깝긴 하지만 네 그렇고요. 그냥 뭘 사야 되노? 이제 맛있는 종목도 찾아야겠죠. 잘 익은 종목도 찾아야겠지. 리플? 아니야. 네. 카이버 네트워크. 네, 카이버 네트워크를 사실 제가 요거를 좀 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려고 했는데 그죠? 네. 카이버 네트워크. 근데 이건 제가 잡져서 권장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또 이미 좀 많이 올랐거든요. 여기서부터 많이 올랐던 종목이라서 이거는 함부로 하지는 마십시오. 아주 제가 정찰만 해가지고 심심해서 아쉬운 마음에 한번 해보는 정도 수준이고 이동평균선의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 이렇게 꺾여 내려가고 있으니까 쭉쭉쭉 가기보다는 아마 그렇게 쉽게 쭉쭉 가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해봤는데 작은 흐름에 한 번쯤 슈팅이 나와주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해봤는데 지금 팔아야 되나? 워낙 적은 비중이라서 나중에 이거 혹시라도 보시고 영상을 보시고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요게 깨지면은 청산하십시오. 요 조세 깨지면 이제 돌파 매수는 초단타 관점이거든요. 그게 쏴야 돼요. 그러니까 추세 이탈되지 않게 쏘아 떨어지더라도 많이 희나 다시 쏴야 돼요. 그래서 2번 정도는 도전해 볼 수 있는데 안 쏘면 안 쏘면 꼬라박는 거거든. 그래서 좀 눈으로 떠고 있을 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눈으로 보고 있으면 돌파 매수 막 하거든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신중한 투자하시고 긴 영상이라도 이렇게 넘기면서라도 앞에 좀 봐주셨으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한 방에 하는 게 좀 길다면 또 잘라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 또 의견 수렴 말씀해 주시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